당신의 인생 2막을 안내하는 인생 안내서 라디오입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분주했던 하루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세상이 차분하게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혹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감각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고 자식들도 모두 키워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듯한 기분. 오늘 인생 안내서 라디오에서는 안개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의 목표였던 승진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자녀의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허무함은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 앞에서 어제의 목표는 오늘의 공허가 되어 우리를 흔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이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위대한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의미를 잃는 사람들은 쓰러져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허무함이라는 텅 빈 공간은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채워 넣어야 할 소중한 기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입니다. 흔히들 은퇴하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창조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생 회사에 헌신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자신을 찾는 전화도 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던 낡은 재봉틀을 발견합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옷을 몇 번 수선해 주었던 기억이 떠오른 그는 무심코 재봉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 엉망이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천을 자르고 박음질하며 작은 손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만드는데 온전히 몰두했고 그 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작은 가방은 이웃들에게 알려졌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남성을 위한 홈패션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책상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낡은 명함이 아니라 서툰 솜씨로 직접 만든 가방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는 일, 서툰 글씨로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일, 낡은 가구를 손보는 일, 나의 손길로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 속에 허무함을 이겨낼 첫 번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발견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소유의 기쁨보다 존재의 기쁨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도 어제와 다른 빛깔을 발견하는 기쁨.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의 따스함.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랜 친구와 나누는 술잔 속에서 되살아나는 추억의 향기. 이 모든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경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스쳐 지나갔던 것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온기 속에 삶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이 말한 가장 숭고한 차원의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떠나보내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한평생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큰 병을 얻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까지 병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절망 대신 미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육체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의 영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인간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허무함,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 속에서, 자연과 사람을 경험하는 충만함 속에서, 그리고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삶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허무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라는 인생의 소중한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잊고 온전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안내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